PPT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제일 지겨운 강의도 같기도 하고 제가 다음 약속이 있어서 네. 원래 4시에 끝나서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핵심만 포스가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주식회사 저펜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원래 링크 포스라는 회사의 대표였고요. 지금은 이제 링크 포스가 저희 주식회사 저펜의 브랜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 바이드웨이 그 직영점 점장부터 가맹점까지 14년을 그러니까 편의점 한참 잘 될 때 100개도 안 될 때 초기 때 잘 될 때부터 편의점에 한 2,000개 넘었을 때까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시작할 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총들이 가맹점을 이탈했다가 본사하고도 싸워보고 수많이 이제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하다가 제가 이제 개인 편의점을 하다가요. 종로서적 좋은 자리를 했습니다. 그때 어제 매니저가 다 붙었는데 자기들하고 가면 계약을 하자고. 16, 14년, 15년을 일했기 때문에 혼자 해도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종로 서적 자리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이제 다이소가 들어와 있는데 다들 200이 넘는 자리를 진짜 그 편의점 14년, 15년 했던 경력을 가지고도 60만원 정도밖에 못 팔았습니다. 임대료 500에 60만원 정도. 그 원인이 이제 살펴보니까 포스였더라고요. 예, 포스가 저는 이제 그 편의점 점장으로 있을 때는 금전 등록금인 줄만 알았죠. 그냥 계산만 해주는 기계인 줄 알았는데 뭐 예를 들면 종로가 전부 버스 정류장 아닙니까? 버스 정류장인데 팀원이 충전 결제 그때가 이제 팀원이 충전이죠. 예, 손님들이 교통카드 충전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거 지금 물건 사면서 카드를 내밀어요. 그럼 저는 편의점 경력 14년 해야 되니까 저 실력도 발휘도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하기 바빴던 거죠. 그러면 가까운데 바로 옆에 또 GS가 있고 바로 옆에 CU가 있고 세븐일레븐이 있으니까 전부 학원 아니에요. 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원인데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포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각각 얼가돼서 싸우는데 갑이 가진 큰 무게는요. 우리 정치인들이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합이 됐든 우리가 독립이 됐든 이미 우리가 독립을 해버리면 우리는 뭘과 싸워야 되느냐 이게 영업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뭐 배달 사원 구하는 것부터 어떻게 광고하는 것부터 전부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이미 기본적으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커피숍 예를 많이 드는데 지금 삼성카드로 스타벅스 그 커피값 30% 할인됩니다. 그러면 그 삼성카드 가지고 있는 분이 옆에 커피빈을 갈까요? 스타벅스를 갈까요? 브랜드 네임밸류도 뭐 스타벅스가 앞서 있고 요즘 커피값이 뭐 한 5,000원 하니까 30% 할인하면 1,500원 할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이제 영업 외에 영업 외적인 요소에서 점주님들한테 손님을 끌어줄 수 있는 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포스라는 거죠. 저는 편의점 1세대이기 때문에 그 특히 제과점 아까도 동네 빵네 이제 협동점 얘기하는데 제과점 망하는 걸 룰로 보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자영업자 중에 가장 큰 현실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제빵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제빵을 하는 제빵이 없어졌다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김탁구 같은 사람 못 보는 거죠. 30년 동안 한 동네에서 얼굴하게 빵만 열심히 팔았던 사람 못 봅니다. 자, 파리바게트 제가 94년도 편의점 전장할 때는 편의점이 제일 창업비가 비쌌어요. 한 1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때 파리바게트나 개인 제과점 창업하는데 7천만 원, 8천만 원이면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점장이면 대접을 좀 받았어요. 같은 상가에 들어가면 이제 그 개인 제과점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놀랍게도 제가 본 평가로는 통신 할인카드 되면서 좀 무너졌어요. 그 통신 할인카드가 지금은 15%인데 초기 때 20% 할인했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이런 데는 우리 빵집의 95%가 여자 손님들 아닙니까? 남자들이야 그런 거 안 따지는데 여자들은 많이 따집니다. 통신 마일리지 가지고 20% 할인이 되니 동네 제과점을 안 가죠. 파리바게뜨 가면 이쁜 아가씨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인 제과점은 벌써 하얀 가운을 입고 있지만 벌써 옷에 뭐좀 시원한 떼국물 묻고 지저분하고 손님들 오면 인사도 안 하고 할인도 안 되고 그래서 상가마다 있던 동네 제과점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난 결과가 뭐냐면 지금 파리바게뜨 하려면 5억 들어요. 예, 파리바게뜨 하려면 창업비 5억 없으면 안 되고요. 그 파리바게뜨가 간판이 한 3번 바뀌었죠. 예, 처음에 그냥 파나플렉스 간판에서 지금 파리바게뜨 간판비만 제가 알고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외적인 설명을 하면
저희 링크포스, 우리 포스는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아도 점주님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포스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편의점 하면서 실패한 경험을 삼아서 시작한 게 이제 링크포스라는 포스 사업이고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가 자본의 힘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제가 보기에는 협동조합의 인적 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힘. 예, 그래서 남양유업하고 서울 우유가 다른 점이 남양유업은 자본주들한테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재래점을 무작위로 개선합니다. 근데 인적 자원으로 구성된 서울우유 협동조합은 재래점을 철저하게 보호해주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도 앞으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포스라는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아직 협동조합이 생성할 때 어떻게 하면 점주들의 힘을 모아서 프랜차이즈와 제항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이제 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포스를 쓰고 있는 편의점 공동 브랜드가 이제 팝스토어라고 해서 대부분 90%가 대기업 편의점 계약 종료하고 좋은 시스템을 찾아서 오신 점주들이라 지금 한 가맹점이 팝스토어 간판을 달고 있는 가맹점이 이제 한 12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만 쓰고 있는 편의점, 포스 시스템만 쓰고 있는 편의점 한 8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이버거라고 정영돈이 하고 있는 그쪽도 저희 포스를 쓰고 있고요. 지금 키즈 카페하고 이제 꼭 프랜차이즈에서 하지 않고 공동 브랜드로 묶어서 프랜차이즈 비슷한 여기는 이제 협동조합 형태의 프랜차이즈하고 제안하는 그런 쪽이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이제 포스 시스템을 네트워킹으로 하나가 돼서 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조합장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저희 쪽에 저희 포스를 쓰는 우리 협력업체 중에 이제 조합 형태를 하나 한번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제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켜보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저도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포스에 대해 설명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스를 이제 우리가 금전 등록기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포스 시스템하고 금전 등록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제 금전 등록기가 레지라 그러거든요. 옛날에 우리 왜 다방 아가씨들을 레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포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포스를 쓰고 있지만 금전 등록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비싼 기계를 매출 분석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해요. 아까도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내가 튀긴 닭에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고정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사실 경영자라면 분석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매출이 안 뜰 것 같으면 보이지 않는 비용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 매출하고 이런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비용을 못 든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 협동조합 형태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가려면 금전 등록계를 쓰시면 안 되고 포스를 쓰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원가로 공급하고 3% 수익으로 운영비로 한다고 하시는데 아마 매출액이 3%겠죠. 그럼 매출액이 3%를 운영비로 받으려면 많이 파시는 분들은 더 많이 내시고 적게 파는 분은 적게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포스의 투명한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정착을 하지는 못해요. 제가 지금 요즘 흐름이 공적기관 중심으로 대기업 편의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사회 쪽에 125개 매장이 일단은 대기업 편의점이 나가요. 일단 저희들한테 입찰기회가 주어졌는데 팝스토어에도 만약에 우리가 거기 입점이 됐을 때 한 매장에 매출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공급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본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떤 체계가 갖추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포스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협동조합이 어떤 수익을 쉐어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버는 수익, 내가 받는 비용, 내가 지출한 비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경영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점주님들의 경영 마인드가 프랜차이즈 점주들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합장님이 또 이사장님 부탁을 하셔서 지금 이제 배달 어플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간범위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이제 우리 네트워크 상에 있는 우리 업체들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시작할 때 좀 한 가지 좀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가 이제 어플을 만들면서 늘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레드오션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 그걸 찾아서 어떻게 하면 앱이나 우리 어플이나 포스에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리운전은 아마 늘 이용하던데 이용하실 겁니다. 수많은 어플이 있고 또 수많은 웹사이트가 있어도 대리운전은 아마 이용하시는데 거의 다시 전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콜택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콜택시도 급할 때 부를 때 한번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하고 찾고 어플을 통해서 찾는데 한번 입력된 전화번호는 내 정보를 알고 있고 편해서 아마 저도 그렇게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음식을 이제 우리 코스 치킨 하실 때 음식을 배달하실 때 저 이제 제가 이제 코스 치킨 저도 먹어보고 해봤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협동조합의 무기는 정직이다. 믿고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이 바깥에 파는 치킨적 도대체 기름을 정직하게 갈고 또 정직하게 교환을 하고 몸에 해롭지 않게 엄마의 마음으로 튀겨서 판매를 했는가? 예를 들어서 저는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그런 정직함. 예를 들어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씩 배달하다 보면 그 맛을 보고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그게 우선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달한 치킨이 너무 맛있고 바삭바삭해서 차라리 어플을 안 찾고 내 전화번호를 기억하기에 있는 정성,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틈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어플을 만들거나 포스 시스템을 만들고부터 희망이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따라가도 규모의 경제를 가진 대기업 거래자본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나 우리 지금 자영업주들 사업하시는 그 마음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을 이 네트워크에 담고 어플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그런 기본적에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어쨌든 우리 공동 브랜드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제과점 쪽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지금 파리바게뜨 전주들이 이제 저희들 공동 브랜드를 많이 알고 전화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5년 동안 빵을 판매한 기술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빵을 만들지도 모르잖아요. 본사에서 주는 레시피대로 전자레인지에 굽고 그러니까 빵만 궁금해 질 때가 있으면 간판 내리고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5년 끝나고 겨우 빚 갚고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하니 사무실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프랜차이즈 현실이 그렇습니다. 뭐 가져간 로얄티를 빼가는 것도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시장들이 있다는 거죠. 잘 준비된 협동조합이 있으면 또 잘 준비된 우리 포스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회 되면 우리 또 이사장님한테 연락을 하겠지만 지금 그 바깥에 파리바게뜨 뚜레들의 점주들이 찾고 있는 게 빵은 팔 수 있으니까 빵을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제과제빵 공장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시각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좋은 제품 이런 것부터 출발하면 저희 협동조합에도 경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정직한 제품은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직한 제품은 자본의 논리가 아닌 우리 인적 구성으로 된 우리 조합원들, 협동조합의 점주님들은 그래도 담아낼 수 있지 않겠나. 거기서 출발하면 작은 물방울이 우리 바위를 뚫듯이 거대 자본과 맞설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정성스러운 어떤 품질 경쟁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플 개발에 대한 거 예. 잠깐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식대야를 치킨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 지금 일단 기본적인 플랫폼은 다 있어요. 저희들도 있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점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좀 담아내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흔히 바깥에 사는 사업자들하고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또 사실은 이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점주님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 플랫폼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듣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난점은 아직까지 쉽게 말해서 이제 오픈할 수 있을 만한 아직까지 규모가 안 돼 있다는 게 지금 아직까지 좀 제일 아쉽고 지금 이제 현재 어플에 최대 큰 회사들이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유료가 있고, 배달민족 있고, 배달통 있고, 이런 기타 등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방향은 3개가 어떻게 보면 약간씩 조금씩 틀려요. 그 어플의 성공도라든가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세 가지가 전부 틀리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쪽으로 지향을 하실 것인지. 저희들은 좀 그거하고 좀 방향이 틀리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점주님들이요. 파레토의 법칙이 뭐냐면 이제 우리 편의점 예를 들면 편의점 전체 100가지 상품 중에 20%의 상품이 80% 매출을 차지해요.
제가 이제 우리 주변을 조사해 보면요, 요기요나 배달을 통해서 배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젊은 분들이 많고, 저 같은 사람도 아직까지는 앱으로 발주를 안 합니다. 앱으로 안 하고 집에 오는 전단지 보고 하는 사람이 살펴보면 훨씬 많아요. 살펴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차라리 전단지 보고 발주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발주라는 말을 우리 표현인데, 이제 전단지를 보고 가까운 전단지를 보고 직속으로 주문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면 차라리 이분들이 쉽게 앱에 회원을 가입하고 우리 매장 공부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까 제가 말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비슷한 컨셉으로 가긴 가는데 지금 남들이 다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중심의 레드오션이 아니라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쉽게 뭐라고 우리가 배달 책자 보거나 인터넷으로 전화번호로 검색해서 주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쉽게 우리 앱이 노출이 되고 우리 앱을 쉽게 쓰면 맛있어서 좀 쉽게 계속 주문해서 충성도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데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세계하고 시장이 조금 약간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갔다가는 요기요로 하지 저희 걸 안 해요. 그럼 또 하나가 지금 저희는 치킨 브랜드 가지고서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 보면은 각 파트별 있지 않습니까? 족발이면 족발, 뭐 치킨이면 치킨, 중국집이면 중국집 이런 식으로 각 업체별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일단 조합장님이 이사장님이 그걸 요구하셨고요. 일단 저희들이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게 저희가 포스업이다 보니까 모든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아도 좋은 시스템을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업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앱을 쓰시면 저희 앱을 쓰고 저희 포스를 쓰시면 포스하고까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네. 포스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그 포스 프로그램을 배달 나가야 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 그게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되거나 뭐 호환이라기 일단 호환보다는 저희 포스 시스템에 배달할 왜 전화번호 올려 그걸 CID 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포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걸 쓰면요 다 연동이 되고요. 굳이 지금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거를 뭐 회비 내고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식적으로 기본 배달하고 연동되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시스템이 아마 훨씬 더 쓰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어차피 이제 괜찮은 업체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커스터마이징 한 거니까. 지금 질문은 교체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배달 나가를 쓰고 있으면 제가 기존에 그 고객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저희 거로 교체하셔야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배달나라에 들어가 있는 고객 정보를 다 빼서 저희 거로 다 업로드까지 저희들이 해드려요. 그래서 바뀌긴 해도 크게 그동안 고객 관리에는 크게 지장 없듯이 지금 배달나라 쓰고 계세요. 그 배달나라는 저희들도 다른데 업체 그 데이터를 교체해봐서 하는데 뭐 쓰시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어쨌든 포스하고 연동이 돼야 되니까 포스 시스템하고 연동되어 있는 걸 쓰시는 게 좋죠. 제가 질문하네. 아까 어플, 광고 어플 같은 네. 경우에 이제 그 3사하고 다른 시장을 공략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3사 광고도 해야 되고 그것도 광고해야 되는 이중의 부담 아닐까요, 혹시? 이제 조금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마 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지금 해봐야 저희 앱이 아무리 열심히 물론 우리 이사장님이 언론에 정보를 많이 하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쓰던 앱을 계속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초기 단계를 이중화로 갔다가 한쪽 시장을 우리가 잡아놓고 가자는 거죠. 한쪽 시장이 잡아놓고 올라가다가 이제 이 시장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사실은 교체하는 쪽이 우리가 좀 현명하다고 봐. 일단은 판매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차장님들의 기본 그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사님 말씀하시기에 회원 그 어플을 갖다 가입비 3만 원에 월 6건을 갖다가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만 원 해가지고 2만 원으로만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어플 하나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어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플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비용부터 인력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인력 관리 비용까지 그다음에 그런 서버를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또 막대한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콜센터라는 부분입니다.
콜센터가 유지가 안 되거나 어플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비용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 10,000원이라는 비용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겠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회원을 많이 한들 항상 피크 타이밍 때는 모든 주문은 항상 그 피크 타이밍 때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몰리는 타이밍 때 다 커버를 할 수 있으려면 콜센터 직원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요교라든가 다른 곳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콜센터 인원 인건비예요. 그 인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걷어가고 있는 건데 광고 물론 거기도 광고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광고도 많이 나니까 콜센터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그네들의 비용에 엄청난 비용을 담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거 갖다가 어플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적에 월 10,000원만 가지고서 과연 그 막대한 유지 비용이 커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산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는데 저희는 전화번호가 점포로 바로 아, 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개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플을 우리가 운영할 때 어떤 체제냐면요. 개발비가 처음에 있고요. 나중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어플을 다운로드도 하고 이제 저기 소비자분들이 주문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비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콜센터는 우리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콜센터의 인력 문제는 우리는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수수료가 나가는 바로결제, 선결제는 지금 광고에 필요하기에요. 필요도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문제가 됐다면. 왜냐하면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플 광고는 없어도 됩니다. 네,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광고는 말씀드렸지만 정말 무한 경쟁 업종에 돈 조금만 있는 사람들이, IT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어플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회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플 회사들은 제한성이 너무 낮은 사고예요. 왜?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IT 창업자들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산업 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한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데에서 우리가 선결제 해가지고 못 받은 돈들이 있잖아요, 지금. 카드로 결제한 돈도 계산 못 해보잖아요. 들어온지 안 들어오는지. 어플에서 20-30% 매출이 발생한다면 그 매출이 제대로 돈이 수수료 떼고 제대로 맞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지금 모릅니다.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계산해보세요, 사장님? 못 해봅니다. 저요? 작업일만 20년 했던 사람인데 저도 계산 못 해봅니다. 그게 그 요기요나 그 배달의 민족에서는 우리가 컴퓨터에다 해놓지 않고 우리는 노트에다가 기재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배달은 배달, 요기요는 요기요, 배달의 딴 데 이렇게 해갖고 보면 그 용지가 딱 오잖아요. 설명서가 딱 오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도요, 그 요기요 같은 데는 써보면 거기 딱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나오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문서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서로 온 거를 내 통장에 들어왔는지를 못 맞춰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카드도 못 맞춰보시잖아요. 근데 카드는 왜 못 맞춰도 그래도 위안이 되냐면 여기는 금융 시스템이고 은행 감독이 감독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잘 되겠지. 근데 안 들어온 거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문제는 이제 그건 이제 자체하고 운영비가 맞아지느냐 이 문제잖아요. 개발비는 어렵지 않게 특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포스업체, 벤사, 저희 조합 이렇게 해서 일단 개발비는 우선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개발비 부담을 지금 조합원들한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합원들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하느냐면 초기에 상당 기간 동안에는 홍보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참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 된 다음에 하시겠다는 분들은요, 배달통, 배달비 여기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 돈 주고 광고비 내고 빵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돈 다 뜯기고. 15%씩, 10%씩 뜯겨버리면 우리 남는 게 없어요. 책자나 전단지 갖고도 충분히 장사할 수 있었잖아요. 애꿎게 지금 배달 어플이 생겨가지고 우리 마진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나는 지켜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식업협회가 나섰잖아요. 6%짜리 배달 어플을 만들겠다. 6%도 많아요. 보셨잖아요. 많잖아요. 거기도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요식업협회가. 그러나 공적이기 때문에 일단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발전이에요. 근데 그 정도 배달통, 배달민족 요기요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겁니다.
자, 15%씩 받는 이유가 뭘까요? 친환성이 없어요. 근데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광고 때리는 겁니다. 텔레비전 광고 때릴 수 있는 수익 안 나옵니다. 배달 어플은. 안 나오는데 때려요. 노기호 같은 데는 그 왜 뛰는 게 전부 달라요. 이제 어쨌거나, 예. 하던거나 뭐 카드라든가 뭐 그게 전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는 이율이 더 올라가요.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점주한테 부담시키고요. 원래는 B지사 자기들이 운영하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매출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매출로 해서 그런 수수료도 부담시키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관행이 5%가 됐든 6%가 됐든 우리가 그렇다고 책자나 전단이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어플로 들어온 주문은 주로 누군가요? 스마트폰을 잘 쓰는 젊은 세대밖에 없어요. 매출 전체로 봤을 때 아직도 어플 매출보다는 책자나 전단지를 우리가 뿌려서 들어오는 아날로그 광고가 훨씬 매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애꿎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배달이죠. 배달통 하고 나서 정말 그거에 광고비만큼 3만원, 33,000원, 55,000원 낼 때는 그럭저럭 농구하고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문이 느닷없이 선결제로 딱 들어오면 제가 여기다가 카페에다 올려놓은 글도 있습니다. 어플 대응법. 실제로 제가 했던 사례를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전화해서 문자 보냅니다. 저는 15% 정도 광고비가 부담이 되는데 전화 결제로 좀 전화 주문을 좀 돌려주십시오. 그러면요 한 60, 70%는 전화 결제 좀 돌려줍니다. 이해를 해요. 자, 이게 애꿎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배달통에다 광고 55,000원 내고 광고 했는데 왜 선결제에 돈을 뺏겨야 됩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들이 수익이 안 되니까 텔레비전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 광고비 마련을 하고 점주한테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신문에서 나왔잖아요. SBS에서 기사 내는 거 보면 이것이 나중에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 있다. 소비자한테 전가 안 돼요. 15,000원 소비자한테 그 어플비 우리가 3,000원 뺏겼으면 18,000원으로 치킨값 올릴 수 있습니까? 올려야 전가되는 거죠. 우리는 못 옮기잖아요. 전가를 못 하잖아요.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운영비 어디서 나오느냐? 10,000원씩 내인단 말이에요. 한 건당.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운영비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20,000원을 회비로 합니다. 광고 하시는 분, 안 하는 분 무슨 없고 20,000원을 내는데 20,000원 대신에 그 대신에 2건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2지역 낼 수 있죠. 네. 그래서 10,000원꼴이에요. 10,000원꼴이에요. 1,000명이 모인다면 1,000명 금방 모이잖아요. 네. 이제 불만 붙는다면 네. 1,000명 모이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플이 다 나오면 공개할 겁니다. 자, 이런 어플입니다. 자, 어플을 만들어 놨으니까 점주분들이 이제 운영비 부담하십시오. 돈 모여지면 그것 갖고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제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어플은 보류되는 겁니다. 조합의 어플 사업은 계속 보류되는 거예요. 점주분들이 모이기 전까지. 점주분들이 모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들고 정치권으로 갈 수 있고 IT 제안 같은 거를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주인은 아니죠. 일반 어플하고 똑같죠. 기다리셔서 배달통 쓰셔야 돼요. 이게 성공하려면 점주분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다린다면 제가 그런 걸 주선을 해서 그렇게 저한테 주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점주들 모아서는. 당연히 알죠, 저도.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성공하려고 한다면 배달민족, 요기요처럼 어렵게 저렇게 무리하게 돈도 안 낼 겁니다. 앞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저희 우리 담당해 주시는 컨설팅 해주시는 회계사님, 우리 조합을 담당하시는 회계사님 있어요. 공익 일을 주로 많이 하시는 회계사님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한 2-3시간 이걸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하더라고요. 배달 사업을 하지 마라. 어플 사업. 근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 3시간 이야기하고 나니까 뭐라고까지 하셨냐면요. 치킨 물류 사업보다 배달 어플 사업이 더 유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한테. 왜? 운영비 10,000원씩 20,000원입니다. 근데 20,000원을 기본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 운영이 돼야 되니까. 1,000명이면요 2,000만 원입니다. 홍보비 부족할까요? 홀산 운영 안 합니다. 홍보비 충분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많이 늘겠죠.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할 겁니다. 돈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어플이 그러면 고객들은 어플로서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저희들 가이드라인으로 전화 주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해서 요기요 같은 어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배달 민족 같은. 그렇죠. 초기 배달 민족. 초기 배달 민족.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운영비만큼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운영비만큼은 점주들의 2만 원씩 내주시는 최소 광고비잖아요. 회원은 3개, 4개, 5개 하고 싶으시면 5만 원 내는 겁니다. 5개 하면. 싸잖아요. 시중에 지금 5만 5천 원이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11,000원이 되는 거죠. 한 건당. 그렇게 되는 것이고 비회원은 그냥 초기 배달민족처럼 3만 원 받을 겁니다. 33,000원 되겠죠.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10,000원꼴이면은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선결제는 우리가 없다 이거예요. 수수료 받는 그런 나쁜
행위는 안 하겠다는 거죠. 저희 조합은. 할 수가 없죠. 그런 불공정한 일을. 그렇게 하게 된다면 10,000명이면요. 이미 게임 끝납니다. 10,000명이면 게임 끝나죠. 5,000명만 돼도 이미 승부가 나버려요. 이 어플은 이제 철옹성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사장님도 광고 여기저기 많이 내셔서 아시겠지만 어플이 딱 하나 생기든 지금도 저희한테 새로 생긴 어플이 있습니다 하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들어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생겼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하자니 손님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광고 또 날아갈 것 같고 하자니 또 비용도 되는 거고 계속해서 그게 그럼 한 달, 두 달 한번 해봅시다. 해서 효과 없으면 안 해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어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어플이 소비자 지향이냐 점주 지향이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제가 만든 용어잖아요. 소비자 지향 어플이에요. 이 광고 업체가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소비자한테 홍보를 해놓고 가서 여기 가입해야 돼. 안 하면 장사가 안 돼.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 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홍보를 누가 하냐면요. 우리 어플은 누가 홍보를 하냐면 우리 점주가 하는 겁니다. 점주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돈 내서. 내가 만든 어플이에요. 그럼 점주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홍보하려고 난리 나죠. 내가 책을 찍을 때 거기다가 내 거 이 어플을 홍보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내가 책 찍을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전단지 나갈 때 주실 거 아닙니까? 조합 홍보도 하고 조합 밑에다가 우리 어플도 홍보할 겁니다. 당연히. 키를 쓰고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점주 어플이다. 점주향 어플이에요. 악플이 달리면 지금 대통령 여기요. 악플 달리면 해결 안 해주잖아요. 옳은 취해버리잖아요. 저는 안 받아버리잖아요. 악플 달리고 내가 55,000원 주고 광고했는데 악플이 달렸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정당한 악플은 좋아요. 내가 수용하고 고쳐야 되죠. 진상들이 바라는 악플은 내가 돈 냈고 내 뺨 맞는 꼴이잖아요. 내가 돈 냈고 광고를 거기다 해주고 이 어플 회사를 살려주고 있는데 나한테 역마케팅을 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안 고쳐준다는 말이에요. 싫으면 어때야 돼? 나가야 돼. 이게 왜? 소비자 중심. 소비자가 쓰는 어플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어플 회사는. 소비자한테 정상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악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해준다는 거죠. 왜? 소비자 지향이니까. 우리는 점주 어플이에요. 저희는 어플에 악플 달리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몇 가지 안 있지만 저희는 악플이 달리면 그 악플 쓴 사람은 볼 수 있게 우리 점주도 볼 수 있게 나머지 분은 안 보게 할 겁니다. 그건 별 문제 없잖아요. 점주는 보고 고치면 되는 거고 그 소비자는 써져 있으니까 문제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점주 어플이니까. 내가 광고비 내가 내서 내가 만든 어플 내가 홍보비도 내가 내잖아요. 그럼 내가 보고가 돼야 되죠. 그렇게 만드는 차원이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점주분들이 돈을 내면 어플 회사들은 그거 갖고 인건비도 써야 되고 텔레비전 광고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본가가 돈 냈으니까 자본에 대한 대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대자본가가 대주주가 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야 됩니다. 우리 이익 날 필요 없잖아요. 조합비 갖고 돌려가면 됩니다. 조합이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다 광고비로 쏟아 붓는 겁니다. 저도 어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각 업체마다 메뉴가 전부 상이합니다. 많은 수많은 메뉴들이 쉽게 해서 중국집 메뉴 하나 올리려고 하면 단 110개 정도의 메뉴를 올려야 돼요. 그 인터넷 시간상으로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럼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그걸 부분으로 커버가 가능하신지. 그게 좀 기술적인 걸 얘기를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영업하시면 저희들은 다 포스 무상으로 나가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카드 뱀피라고 그래요. 뱀피를 받기 때문에 점주들한테 받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지금 아마 일반 오프라인 매장은 다 무료로 받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앱으로 결제를 해도 그 PG라 그러고 전문적인 용어로 PG라 그래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걸 뱀이라 그러고요. 그 인터넷으로 하는 걸 이제 앱으로 하는 건 PG라 그러는데 PG도 저희들한테 수수료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PG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이제 기본적인 개발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하는 거 분야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점주 상점이라 그러는데, 점주 계정에 대한 수시 업데이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계속 유지 보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바깥에 이제 디자인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 이제 저희들은 디자인만 주면 올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디자인하고 또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잖아요.
어쨌든 바깥에서 이제 협동조합에 어쨌든 많은 그 디자인이나 이런 인력들이 협동조합 개념으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업체를 이제 저희들이 좀 발굴해서 만나는 게 그 선무고요. 그래서 유지 보수 부분을 좀 최소한으로 해서 그 비용이 이제 아마 매달 내는 비용에서도 좀 피해가 되는 부분.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지 보수는 앞으로 업데이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화는 점주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달은 콜에 대한 책임은 점주가 다 지는 거죠. 이제 전화를 오면 받고 배달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받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신용카드 우리 사장님들한테 입금될 때 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그게 피지 수수료거든요. 그것만 띄고 입금되고 그 수수료를 우리가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그 조금씩 받는 계약을 우리가 하니까요. 그래서 그 외에는 없으니까 이제 전화 걸려오는 거는 이제 점주님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점주님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 앱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불특정 자수가 필요할 때 주문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점주님들이 노력하셔서 점주향이니까요. 노력하셔서 고정 고객을 꾸준히 확보하는 거. 차라리 그거는 저는 협동조합은 좀 맞다고 생각을 드는 거죠. 일단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쓰실 거니까 그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뭐 나머지 문제는 좀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서로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그거죠.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최소의 경비를 작출을 해서 그걸로 운영비가 충당이 되고 그 비용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코스나 이 어플 그 시스템 내에서 사실은 점주들이 거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 내에서 그렇게 많은 그 비용 지출이 없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군더더기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붙이려고 하는 시스템 뭐밖에 없냐면 피지를 붙여서 카드에 해주고 이제 뭐 전화기 결제 같은 거, 스마트폰 결제 같은 거, 이 부분은 지금 열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또 일부는 그런 걸 쓰기 때문에 그 정도만 붙일 겁니다. 카드하고 전화 결제, 그 정도만 붙이고 나머지 수수 결제라든지 이런 거는 일체 없을 겁니다. 그런 거 있으면 일단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죠.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악이다.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우리 조합원들로 봤을 때 나는 그걸 없애려고 시작하는 것인데 그걸 붙이고 싶은 생각이 초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부를 사실 요기요가 깔끔해요. 요기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결제를 하는 것 때문에 복잡하지 요기요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플 자체도 제일 초라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했죠. 그 비용을 다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 전부 광고를 써왔잖아요. 네이버 광고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광고 한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같은 시스템을 가는데 우리는 요기와 같은 그런 풍미 마진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죠. 선결제를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바로 결제는 점주 마진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로섬이잖아요. 우리는 매출이 원래 이 동네에서 전체로 봤을 때 이 동네의 매출이 1억이에요. 책자 하나 전단지 광고로도 충분히 했었어요. 근데 어플이라는 놈이 생겨가지고 매출만 분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여기서도 여러 개 들어오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 광고 줄이지도 못하고 여기 광고 탓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배달동 배달민족 여기요. 장사정 하시는 분들 아까 말했던 이렇게 천수 이상 파는 사람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옆집도 하고 옆집도 하고 옆집도 하고 어떻게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됐어요. 이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5%씩 6%씩 우리 광고비가 올라간다는 거죠. 점주분들은 이게 내한테 얼만큼 피해가 오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보수사장님한테 지금 치킨이 됐든 뭐든 지금 그 배달 어플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전제 조건이 배달이라는 특수 조건을 갖다가 놓고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런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신규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단말기 하나하나 구매하는 건 사실 어려운 입장이에요. 네. 요즘은 이제 새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핸드폰에다가 해서 결제 시스템도 있고요. 네. 예전처럼 휴대폰 단말기 큰 쫙 해서 용지 딱. 저희는요 스마트폰으로 앱 결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돈이 보고 그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좀 어렵게 설명하면 이게 키인 서비스가 키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카드 긁는 기계 없어도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서비스가 작년까지는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배달하고 서비스 출장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키인 서비스, 그러니까 굳이 신용카드 결제기를 읽을 수 있는 MSR 단말기를 안 달아도 카드 번호점에 번호하고 유효기간만 치면 결제할 수 있게 허락이 되고 보안 모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로 앱으로 다 개발도 했고요. 입력하기가 귀찮으면 요 MSR 이런 장치가 그 공급가 2만 원입니다. 저희가 무료로는 못 드려도 2만 원에 그냥 드려요. 그러면 2만 원에 드리면 자기 그 스마트폰에 저희 앱 다운받아서 쓰시면 그게 이제 그 데이터가 포스 데이터하고 다 연동이 되니까 일단은 물리적인 단말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개발에 접근하는 비용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이 고민할 게 유지보수라는 게 사용자가 많이 나오면 유지보수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일도 많고 그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사용자가 없으면 저희들도 이제 유지보수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앱을 이용하느냐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저희들이 좀 많은 점주들을 대해보고 어쨌든 저희들이 B2B보다는 B2C 시장에 어떻게 하면 점주들이 좀 편안하게 포스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업체다 보니까 저희들의 이제 그 앱의 관건은 뭐 저희 직원도 나왔지만 이제 눈꽃나라 같은 경우 그 눈꽃빙수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대전에서 시작했던 눈꽃빙수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페이스북 마케팅 얼마나 잘하시는지 페이스북에 그날 그 사진하고 글 올린 게 그날 좋아요가 38,000건, 예, 좋아요 클릭한 게 38,000건이 가져 뭐 이벤트를 했어요. 좋아요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좀 깎아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예, 그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기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지금 제가 또 힌트를 드리면 요기요나 TV 광고 시작하는 거는요. 이 업체들도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예, TV 광고 시작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거는 이 시장도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홍보의 핵은요. 자, 이제 우리 코스 치킨을 먹어요. 맛있게 먹은 우리 고객이 인증 사진 찍고 글 올려주는 쉽게 말해서 이 데이터를 알려주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성공입니다. 지금 전화를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내 제품, 내가 배달한 제품을 인증사진, 누구나 소셜 사이트 계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재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눈꽃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잘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인증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은 욕구를 많이 활용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배달 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코스치킨의 장점이 그 파우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닭이 맛있다는 얘기는 닭집이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들은 점주 교육시킬 때 그렇게 배달 사원이 그냥 닭을 주고 오지 말고 우리 코스치킨을 우리 쌀로 만든 파우더로 이렇게 닭을 튀겨서 만들었다. 저희 파우더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서 조합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른 장어 튀기는데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우리 점주님들이 배달할 때 우리 코스치킨은 예를 들어 닭으로 만들어 예쁘게 만들 때 이런 10명 중에 1명은 그걸 인증사진 올린다는 거죠. 인증사진 올리면 어쨌든 코스치킨이 검색어에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한테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어플이 점주님이 상점화해서 그렇게 좀 전문적인 설명은 다음에 좀 구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면 제가 조합장님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좀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특화되게 우리한테 맞게 블루오션을 공략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무 좀 요기요나 이런 데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만, 저는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장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따라가지, 제가 이제 대기업 편의점에서 이제 개인 편의점으로 바뀌는 점주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줄 수 없는 구색에 집중하지 말고,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인천에 이제 미니스탑 8년 하시다가 62세 때 미니스탑 하시고, 머리가 휘끗지게 70세 때 다시 우리 파스터로 바꾼 점주한테 걱정하는 거죠. 구색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8년 동안 하시면서 개인적인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 물어보니까 소래포구가 횟집이 많아가지고요. 회를 먹고 간 손님들이 이제 쌍추라든지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걸 씻어서 판 랩핑한 걸 많이 찾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편의점은 그런 것들은 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팝스토어로 바꾸자마자 이 두 분이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떼다가 깨끗이 씻어서 랩핑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데 매출액이 한 20만원이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해. 하루에 180만원 정도 파시는데 전부 다 횟집 안에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진도 50%고요. 본인들이 인건비에서 파니까 냉장고도 가보면 고기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공하고 싶은 앱은 뭐냐면 우리가 못하는 거를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이 가진 장점,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최대한 좀 내용에 넣어서 그걸 홍보하는데 그 결과가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저희들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앱을 포커스 이제 주는 걸로 우리 앱에 뭐 배달 포커스는 안 맞을 겁니다. 조합원들이 만든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정직한 제품. 뭐 예를 들어서 위생적으로 저는 더 걱정을 하는 게 제가 우리 다 궁금하는 데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해서 우리 앱을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앱의 장점은 믿고 주문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맛있다는 광고보다 우리는 정말 기름을 쓸 만큼 쓰고 버릴 때 버리고 깨끗한 기름으로 튀겨서 수익이 덜 남더라도 깨끗한 기름으로 튀겨서 뭐 공급을 한다 이런 좀 다른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장점을 내세우는 쪽으로 해서 고정 고객을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앱을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갈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계속 피드백을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 없도록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노하우 반영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식회를 어떻게 네, 해요? 지금 거의 다 네, 일단은 대부분의 일정이 이제 다 됐고 시식 지금 음식은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출발하는 사인을 좀 늦게 보내가지고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N 문제는 마지막으로 조금만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걱정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다 운영비를 걱정합니다. 일단 개발은 저희가 하고 심지어는 그런 분도 있어요. 개발비를 정부 자금이나 이런 거를 주선을 해서 개발을 좀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우리 조합 과정에서 결국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밴 업체, 호스 업체 여기하고 제휴하는 과정에서 밴피라든지 점포들이 내상을 만들어주고 발생하는 게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걸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닌데 저희 조합 차원에서 그 부분을 계열비 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점주분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고 우리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트래픽 많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를 좀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런 부분 정도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갔을 때 얘기해요. 우리가 뭐 서버를 다 분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서버를 갖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당량 여유 있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어떤 트래픽 문제나 서버 문제라든지 그런 운영하는 거 이런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적에 네. 입력하는 인건비가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 뭐 이제 인력 문제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배달 광고 배달 책자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책을 20, 30군데 이상을 시험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가는 사람들도 디자이너 한 명으로 나오긴 합니다. 저도 이제 책 광고를 제가 직접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사실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미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광고비죠. 여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 비용은 정말 항구적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오느냐가 문제겠죠. 이제 저희는 그 부분은 충분하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런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제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결국 또 물류 사업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물류 사업 내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일단 시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십시오. 이게 프랜차이즈 권사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박스 시기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11월 6일입니다. 박스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한 마리입니다. 이걸 비닐로 싸갖고 가려고 근데 이걸 비닐로 할 게 아니라 자, 이제 현재는 이렇게 가고요. 우선은 이렇게 시스템을 저희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일부 이제 개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조합원들이 또 이렇게 이제 개선 문제를 해서 바꿔 나가면 되는 거겠죠. 이게 내가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멕시카나 저도 내가 멕시카나 하려면 나 이거 근천점 근천점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이거야. 이게 하기가 안 빨려. 이거는 뭐 나중에 고치는 거니까 이게 맞은 게 어떤가 보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대로 나옵니다.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만하게 좀 내가 교촌시키는 거예요. 딱 요만하게 했는데 얇은 박스로 그죠? 거기하고 비교하면 사진네. 형도 많이 가면 진짜 원래는 좋겠구나. 나는 불편전으로 파트쪽 나왔는데 저는 멕시카를 한 18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으니 없는 거야. 진짜 멕시카는 해도 광고가 안 돼. 우리가 지금 광고하면은 정이나 다른 데 같은 엄청난 우리 광고도 하지만 다른 방송도 하고 있어요.